자, 오늘 이제 미국 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요, 우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을 10개 국가를 선정을 해둔 상황입니다. 보시면 뭐 미국도 있고 일본, 싱가포르, 뭐 호주, 그죠? 유럽권의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을 쭉 10개 국가를 선정을 했고 이 10개 국가 안에는요. 현지에 있는 그 해당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저희가 이제 흔히들 K무브 센터라고 합니다. 우리 고용노동부의 K무브 센터가 각 국가마다 위치가 이제 각 국가마다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에 취업한 우리 한국 청년들이 현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혹시나 뭐 이런 천재지변이 있거나 지금처럼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천재지변이 있거나 이랬을 때 우리 한국 정부로부터 손쉽게 이렇게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를 10개 국가를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해외 취업의 희망 국가 1위가 바로 이제 미국입니다. 해외 취업에 보면 여러분들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이 보시면 전공별로도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비율 따라 틀리고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복지 및 근무 환경이 우수해서라고 하는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국보다는 낫습니다. 예, 제 경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보다는 조금 난 상황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연봉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연봉이 올라가는 이 그래프 곡선이 이렇게 원만하지가 않잖아요. 뭐확 올라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조금씩 이래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역량을 이제 좀 중시하다 보니까 내가 연봉이 잡혔는데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연봉이 이렇게 올라가요. 예. 그리고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첫 기업에서는 이 정도 받았어. 근데 내가 이직을 하면 연봉이 이렇게 확 올라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급여적인 부분도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 복지 자체가 좀 근무 환경이 좀 틀립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1.5배의 야근 수당을 명확하게 딱 안내를 해주는 입장이라서 지원해주는 입장이라서 이런 것도 조금 틀리고요. 두 번째는 보면 해외 취업을 가시는 분들이 국내는 더는 취업 전망이 없어서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 근래는 어떤 상황이냐면 NCS 제도가 들어왔던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직무 경험과 글로벌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통해서 약 1년에서 길게는 한 5년 정도 경력을 쌓아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좀 우리나라에 있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혹은 이제 한국무역협회 등과 같은 공기업 쪽으로 빠지시려고 즉 직무 역량, 직무 경험을 좀 키우시기 위해서 해외를 많이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국가별 업무 이원화 절차인데요. 해외 취업에 합격을 하시면, 해외 기업에, 이제 미국 기업에 합격을 하시면, 미국의 국무성과 노동청으로부터, 미국의 국무성과 노동청으로부터 입국 노동 허가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민국에서 최종 승인을 내려주고요. 발급은 국무성과 노동청에서 해주십니다. 요걸 받아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에 가서 우리 종로에 있죠, 그죠? 광화문에 미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발급 업무를 비자 인터뷰를 보시고 이제 출국을 하시면 됩니다. 국가별 업무 이원화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국무부와 연방移民국을 통해서 미국의 고용지원센터, 보통 저희가 DS 스폰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폰서 기관, 잡매칭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한국의 에이전시들이나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뭐 업무 이원화 절차가 있다라는 건 제가 그냥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자, 미국 비자입니다. 비자는 제가 손쉽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미국 비자가요. 여러분 중요해요. 미국에 내가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으면 과연 고용주가 내한테 어떤 비자를 줄지 그거부터 판단 내려야 됩니다. 이미 오늘 지원하셨던 모든 기업들은 비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자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미국은 과거에 90년대 대학을 다녔던 저희 세대는요, 제 세대 때는 미국의 관광 비자를, 저는 관광 비자로 먼저 미국을 갔습니다. 22살 때. 관광 비자로 갈 때는, 그때는 서류를 준비를 해서 미 대사관에서 관광 비자 대사관 인터뷰를 봤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2007년도에 한미 FTA가 체결이 되고 하면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무비자 교류 협정 체결이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굳이 우리가 관광이나 여행 목적으로 미국을 가는 데 있어서
굳이 뭐 우리 대사관 가서 인지대 내고 돈 내야 됩니다. 내고 대사관 인터뷰 볼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항공권 티켓팅 하고요. 이스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관광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예, 그러면 관광 비자는 체류 기간이 9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관광 비자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 일리글이 돼요. 불법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연장 안 됩니다. 무조건 90일 찍으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와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학생 비자 많이 가시죠. 미국에 대학으로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어학연수라든지 교환학생 가시는 분들은 I-20라는 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입국 입학 허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목적으로 가는 거죠. 체류 기간은 내가 학교를 얼마나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고, 이건 또 학교를 내가 얼마나 연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자도 자연스럽게 익스텐션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F 비자를 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셔야 되는 게 J 비자입니다. J 비자. J 비자는 정식 명칭은 문화교류 비자예요. 문화교류 비자. 우리 여러분들 대학 다니시다 보면 우리 교수님들 연구년 하시죠. 예, 보통 연구년으로 1년 정도를 휴직을 내세요. 쉬시는 거예요. 근데 급여는 받으세요. 이 연구년 때 교수님들이 보통 미국 가시잖아요. 그럴 때도 교수님들이 J1 비자를 받아요. J1 비자 안에 총 18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그렇게 교수님들이 받으신 거는 J1 Professor 카테고리가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미국 대학이랑 제휴를 체결을 협정 체결을 해서 교환학생 왔다 갔다 그러죠, 그죠? 이런 경우에도 J1 비자 받아요. J1 비자 안에서 Exchange Student 카테고리를 받아요. 예. 근데 이 J1 비자를 받으시려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 국무부와 이민국 그리고 노동청으로부터 DS2019이라는 DS2019라는 입국 노동 허가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대사관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면 J1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DS2019을 받아서 이제 J1 비자가 승인이 돼서 입국을 하면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고요. 합법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12개월에서 18개월밖에 체류가 안 됩니다. 근데 장점이 있어요. 1년 365일 언제나 신청할 수 있어요. 쿼터만 남아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안 됩니다. 요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되돌아오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넘어가는 게 바로 H비자입니다. H비자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죠. 오늘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H2B나 H3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H1B 비자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비자는 미국의 전문직 정식 취업 비자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오바마 정권에서 공화당인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 보호 정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있는 H비자 소지자들을 다 추방을 시키고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국민들을 전문 인력으로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미국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H비자는 자국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부족해서 외국에 있는 전문 인력들을 데리고 올 때 그때 주는 비자가 H비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 H비자는요. 1년이 우리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잖아요. 1년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날짜가 4월 1일에서 4월 7일,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H비자를 다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 비자가 뭐 호주 워킹 할리데이처럼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추첨식입니다. 추첨식. 복불복이에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H비자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다 보니 미국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J1 비자로, 즉 J비자로 일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할 수 있죠. J1 비자로 먼저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서 J1 비자를 먼저 줍니다. 주고 이분의 근무 평가를 통해서 이 H비자로 전환을 시켜주세요. 그런데 미국에서 H비자를 받아서 내가 3년을 먼저 생활할 수 있죠. 그죠? 생활을 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H비자를 받았던 내용은 이 영주권이랑 연결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포인트. J비자로 갔을 때와 H비자를 받았을 때 내가 J비자냐 H비자냐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집니다. J1 비자는 연봉이
보통 35,000불 정도 선이래요. 맥스. 지금 BSW나 FNS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기본 연봉이 US 달러로 3만 불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3,600만 원 넘어요, 지금. 예, 3만 불이고, BSW 같은 경우는, 연봉도 이렇게 주지만, 저것도 줍니다. 예, 기숙사 비용. 예, 내가 뭐 우리 그 홈스테이를 한다든지 숙소 얻어야 되잖아요. 월 300불씩 숙소 비용도 지원해 줍니다. 이건 기본 급여입니다, 여러분. 수당은 별도예요. 근데 내가 H 비자를 받았어요. H 비자를 받으면 지금 있는 애들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 제자들 H 비자 받은 애들이 44,000불 받습니다. 즉 H 비자를 취득을 하면 미국 법상 고용주가 외국인한테 H 비자를 주면 첫 해 연도에 최소 연봉을 38,000불에서 US 달러로 5만 불까지 줘야 됩니다. BSW는 미국 기업이에요. 근데 BSW의 회장님이 한국 교민이세요. 그래서 한국 애들한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한테. 그런데 MBC 같은 경우는 MBC 우리나라에 있잖아. 그죠? MBC 문화방송 우리나라에 있는데 MBC 아메리카는 MBC 미주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지원을 했는데 MBC 미주 법인에 내가 합격을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J1 비자로 가서 1년에서 1년 반만 근무하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MBC 아메리카에서 MBC 한국 본사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같은 계열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는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니고 미국에 먼저 갔던 거야. 거기서 이렇게 트랜스퍼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한국 본사가 있고 해외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곳들. 예,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 소미소미라는 아이스크림 회사의 그 디자인 팀에 지원하셨던 우리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요, 우리나라의 그 디자인 스킬들이나 IT 스킬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못 따라오세요. 그래서 디자인 전공자들을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아주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원하셨던 기업들의 특징이 있고요. 컴브인 그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한국 식품을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역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쪽에 직무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미국을 접근을 하셔서 이런 데 가시면요. 비자 트랜스퍼 받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재원 비자로 가서 좀 열심히 해서 H비자나 영주권 받고 다른 기업으로 또 이직도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신 기업들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자, 비자 비용하고 보험료입니다.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하고는 해당 사항 없어요. 예, 비자 비용하고 보험료만 들어가면 됩니다. 비용에 뭐가 들어가냐면 정부 비용, DHL, 이제 국제 우편료, DS2019라는 미 연방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미국 노동허가서, 그 다음에 DS700이 연수훈련 계획서, 헬스 인슈런스, 여러분들이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약 그 10만 불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강의료보험, 이거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미국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실 경우에는. 그리고 서비스 비용은 오바마 정부 때 이게 별도가 됐습니다. 180불 정도가 별도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소요되는 약 4,500불에서 한 5,000불 정도 사이만 여러분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오늘 지원하신 분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진행을 쭉 할 겁니다. 이제 진행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요 단계입니다. 스텝 3. 스텝 3예요. 오늘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교수님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서류를 발행해드려요. 이력서 양식이라든지 이런 거 서류를 발행해드려서 바로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면접을 보시고 합격을 하시면 비자 발급 비용을 납부를 하셔서 비자 프로세스 진행해서 출국하시면 돼요. 그리고 출국하고 나서 우리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얼마? 400만 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 끝나고 나시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요. 배경 IT 인재 개발원이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 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친구 추가하셔서요. 메시지를 주시면 저희가 오늘 강의 영상 혹은 BSW나 다른 기업에 갔던 사례들, 그리고 이제 미국 비자에 관련된 내용들,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에 관련된 거,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문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